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오늘부터 세 편의 영상에 거쳐 0, 3세 아이를 위한 좋은 시터 이모님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시터 이모님 만나기 프로젝트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어떤 방향성과 기준이 필요한지 먼저 짚어드린 후에 이모님과 아이의 애착 문제, 실제로 이모님을 고용하는 방법과 인터뷰 질문 내용까지 영상 3편을 통해서 생생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터 이모님 대신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가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부모님 공동육아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출산 후 엄마 아빠의 직장 복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시기, 시터 이모님을 고용해야 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언어도 애착도 이제 막 형성 중인 우리 0, 3세 아이를 돌봐주실 이모님을 찾는 것은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라고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이모님을 고용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맞는 좋은 이모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려면 먼저 0, 3세인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 시터 이모님을 고용해서 가정보육을 할 것인지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언제 보낼 것인지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 0, 3세 시기는 애착 형성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이모님을 고용했다가 상황에 따라 양육자를 바꾸는 등 공동양육자의 잦은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최강의 데이터 육아 저자인 에밀리 오스터는 NICHD 미국 국립아동보건 및 인간발달연구소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행동발달 등을 관찰한 연구들을 분석한 바 있는데요. 이 엄마의 분석은 아이를 언제 기간에 보내면 좋을지 기준을 세울 때 꽤 유용합니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측면에서 연구를 종합해보면 생후 18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아이는 생후 4년반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인지 점수가 다소 낮았고요. 18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4살 반이 되었을 때 인지와 언어가 더 앞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는 1대1의 관심이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좀 더 크면은 집에서 보살피는 아이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글자, 숫자, 사회성에 배우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행동 측면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아이들의 행동 문제가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더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연구원들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미하고 모든 아이가 정상적인 행동 범위에 있었고 이런 약간의 행동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이 되면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면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고 약간의 행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지발달 효과는 18개월 이후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입니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행동 문제까지를 비교했을 때 어린이집이 나을지 이모님을 통한 가정보육이 나을지 판가름하기엔 아직 애매합니다. 질병에 대해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지만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감기, 열, 장염 등이다 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초기 노출은 일부 면역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오래 다닌 아이일수록 초등학교에 가서 초반에 열감기에 덜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어린이집과 시터 이모님을 통한 가정보육의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이모님을 고용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편의성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 중 시터 이모님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와 아이가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변수들까지 고려했을 때 엄마 아빠는 시터 이모님과 가정보육이 더 나을지, 어린이집 등하원의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 나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의 애착 형성에 대해서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애착을 덜 느끼는가에 대한 연구를 봤을 때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애착 형성에 있어 부모의 양육 수준은 주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관계가 없다라고 정리합니다. 또한 아이가 엄마 아빠 이외에 다른 주 양육자와 맺게 되는 다인수 애착과 관련해서 조혜자 할머니 심리학자는 양육자가 여럿일 때 아이는 다양한 애착을 보이고 아이의 사회성도 강화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이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보이는 것은 건강한 발달의 지표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염려를 뒤로 하고 주로 육아를 맡는 양육자와 육아 방식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공부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0, 3세 아이의 애착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이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이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판단 기준 7가지를 종합해보면 0, 3세의 초반에는 시터 이모님을 고용해서 가정보육을 하고 18개월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로운맘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이 판단 기준 7가지를 각자 우리의 가정에 대입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지막 판단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상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 7가지에 대해서도 모든 가정에서 다 다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많이들 18개월이 좋다고 하니 18개월에 보내자와 같은 육아 결정을 하신다면 결국 방향성 없이 흔들리는 육아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좋은 시터 이모님 만나기 프로젝트 2편에서는 올바른 애착 형성이 중요한 0, 3세 아이를 돌보게 될 이모님의 필수 자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